야, 이렇게 야비하게 빠져나가나?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 공개 인터뷰. 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옆에서 그냥 인터뷰하고 있는 거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에서 9월에 창간하는 새로운 일간지 굿데이 창간호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송주현입니다. 기사거리를 찾다가 제게 엽기적이게까지 느껴지는 해철님의 방송이 일간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사화하려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도중에도 가로 열고 방송에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 뜻은 너 꾀병이지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 우리 식구구나.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가 인터뷰한다 그랬어요? 왜 이래요? 하고서 10개 조항의 질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답변은 인터뷰가 들어오면 저희는 안 하고 있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지금 수면 위로 떠올라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보도 안 되는 게 저희는 좋은데, 왠지 말투가 우리 준 식구 내지는 식구인 듯한 말투야. 근데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시면 제가 성의 있게 글씨로 적어서 답변을 할 거라고 설마 생각은 하진 않으셨을 텐데 참 갑갑하네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답변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라이코스 사이트에서요, 그거 받아 적으셔가지고 그냥 기사해 주세요. 저 타자치기 되게 귀찮거든요. 1.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연히. 이런 방송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문제하고 마찰로 이런 방송을 현실화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한 2, 3년 이상 걸린 것 같으네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음악도시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고, 음악도시 자체도 이런 식의 포맷에 대한 걸 가고 싶었던 방송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유령방송이라는 제목을 스스로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의미가 궁금합니다. 저기 신문에 보면 사기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유령회사 사장 및 전 임직원 야반 도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유령 회사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뜻의 유령 방송이에요. 문제 생기면 전부 야반 도주 할 거거든요, 저희. 그리고 스태프도 없다, 스튜디오도 없다. 그리고 뭐 어디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채널 돌려보면 방송 나온다. 그래서 유령 방송입니다.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식구들은 참 적응이 되겠다. 이 인터뷰 들으시면은 이런 거였어, 이런 뒤타 붙으실 분들 계시겠네. 지금 뒤타 붙고 계신 분들이요, 반성하시면서 들어주세요. 3. 코너가 없는 무형식의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송 형식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코너가 없는 무형식의 방식을 택하려고 택한 게 아니고요. 코너나 이런 걸 만들 성의가 없다 보니까 택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코너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뭐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짜잔하고, 그리고 언제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FM 방송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음악 틀어주면서 주로 음악 감상실 분위기 나면서 진지하게 음악 듣는 방송이었습니다. AM은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떠들고 이런 거였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FM, AM 방송이라는 건 거의 존재가 없으니까 FM 방송이 그 두 가지로 딱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음악 듣는 방송은 계속 음악만 나오고 거의, 그러니까 쭉쭉쭉쭉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고, 떠드는 방송은 사실 4시간짜리 방송하면서 노래 2곡 나와요.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매일매일 무슨 코너야 뭐야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송들이 우리나라 FM 방송의 주종 원형처럼 되고, 게스트가 누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TV 연예 오락 프로그램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물론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재밌죠.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근데 전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처럼 보일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세대 차이가 나서 이런 거냐, 내가 감각이 늦어서 이런 거니, 내가 감각이 빨라서 이런 거니. 하여간 난 이런 거 싫다 라고 그랬어요. 되게 뭐랄까 조잡하다 그럴까. 뭐 그런 식이 들어서 그냥 편안한 게 좋지 않아요? 코너고 지랄이고. 4. 공중파론 특이한 방송이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대마왕, 마녀, 유령, 불가촉, 천민 등 독특한 캐릭터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각 캐릭터별로 된 커뮤니티는 점수도 주어지고 하나의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역시 해철님의 아이디어인가요?
이런 독특한 커뮤니티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이면서 사건이죠. 뭐냐면 방송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라이코스 팀에서 이렇게 듣고서 야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런 쨍짱 그래가지고 그 팀에서 정말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라이코스 팀에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방송 듣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하다. 만일 방송에서 무슨 얘기 떠벌려 버리면 우리는 직접 그걸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커뮤니티하고 캐릭터 이런 정도 얘기만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오늘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라이코스에서요. 우리 사이트를 250페이지짜리 대형 사이트로 늘리면서 저기 거기서 상품이 내일 2,000개가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지. 거의 그냥 가는 대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 게시판의 사연들을 보니 대부분 반말입니다. 예, 대부분 반말이고 한 15% 정도는 욕이죠, 욕. 계급 사회를 지향하는 대마원님께서 어찌하여 하위 계급 청취자와 팬들에게 반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존댓말 아니면 반말이라는 요 두 가지 분류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존댓말은 남을 높여주는 말이지만 반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를 안 갖추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 꽂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쁘게 대하는. 근데 친구들끼리 하는 그 반말은 반말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말에 대한 표현법 국어사전 없나? 하여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극존칭을 써드렸습니다. 청취자들이. 그래서 해철님 이러하시었나요? 통촉하옵소서. 이러면서 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반말이라는 것이 우리 사이의 어떤 거리를 줄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주기도 하는데 또 그 일부 가운데서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오버해가지고 심한 표현 써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짱돌 맞고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 분위기 보고 서서히 분위기 배워나가는 거고 제가 말이 굉장히 길죠? 대부분 인터뷰할 때 이렇거든요. 알아서 줄여 쓰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그 말 까게 되는 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가지고 애인도 진짜 애인 느낌 들기 시작하려면 첫 단계에서 일단 해야 되는 게 말 터야 되는 거. 자기야 이랬죠? 뭐 이런 거부터 일단 돼야 뭐 슬슬 그 친구 사이가 되는데 서로 아이고 이 영숙 씨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욥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 트고 지내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끼리 말을 트고 지낸다고 생각했지 서로 반말을 한다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6. 때로는 비속어도 써가면서 매우 솔직하게 방송하십니다. 청취자들의 반말 사연도 여과 없이 읽으시고요. 방송이 공중파로 나갈 때 언어 문제로 마찰이 있지는 않나요? 이딴 식으로 일간지에다가 인터뷰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늘과 어둠 한쪽 구석에서 암약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표면에 드러나는 거 별로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7.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기로 악명이 높던데 선곡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있는 판 중에서 골라 합니다. 8. 지난 5월 31일 새벽 번개 사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즐거운 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또 팬들의 번개 후유증이 큰 것 같은데 그 같은 엽기적 행사를 치른 해철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제사장도 그렇고 해가지고 뭐 자주 하진 못해서 참 미안해요.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캠프도 만들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에 이놈 저놈 아니 참 이 사람 저 사람 저기 다니면서 캠프장 빌리고 아니면 장소 좋은데 선점하고 뭐 이런 시즌보다 진짜 선수는 토요일 날 나이트 한 가거든. 이게 우리가 캠프나 이런 거는 성수기 조금 지나고 나서 물 갈 때쯤 해서 싼 값에 가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어떻게 좀 추진을 해볼게요. 즐거운 일은 그냥 번개라고 그러면 그래서 모여서 우리끼리 클럽 빌려가지고 맥주 마시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놀고 떠들고 뭐 그냥 그런 것 그 전체 자체가 즐거운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고스 식구들 물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 물이 괜찮다는 것은 꼭 어떤 외모나 옷차림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놀고 놀 때 놀고 그리고 역시 그날 번개 개판 사판 정말 죽을 똥살똥 놀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장례 정리 다 하고 청소 깔끔하게 해놓고 오는 우리 식구들의 매너나 이런 것들 참 기분 좋은 모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데뷔 이후에 라디오 DJ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요. 계속 DJ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나요? 어, 뭐 그다지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디오 DJ는 저한테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제가 34살인데 데뷔가 20살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란 말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 되게 혐오하니까 사람들한테 얼굴 팔린 입장이 돼서 살아온 제 인생의 나날들과 그 이전에 지냈던 시절이 거의 1대1로 비슷합니다. 왜냐면 걸음마 이전에 말 어버버 배우기 이전에 그걸 뭐 제 인생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인으로서 살아가는 감각이라든가 삶의 어떤 조그만 부분에서 얻어지는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일들 이런 데 대한 감각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뭔가 좋은 음악을 만들고 말 테야. 오,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근데 DJ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동안에는 배우지 못한다고. 근데 DJ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방송 같지만 사실은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남이 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옹졸해진 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깰 수 있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제가 위로 요만큼이라도 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DJ를 하는 것은 어,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엔터테이너로서나 아니면 뮤지션으로서나 살아가면서 기형적으로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제 삶의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 삶에서 해줬다고 생각하고 뭐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글도 많이 봤는데 그러면 그런 글들 보면 저도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방송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이런 글들 읽고 여러분들 사는 얘기 듣고 같이 이렇게 정도 들고 이런 게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한 컴퓨터와 전자장비에 둘러싸인 인생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참 고마우니까요. 10 앨범 준비와 방송 준비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중 방송 녹음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녹음 방송이라니 무슨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야하하하. 또 앨범 준비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앨범 준비는요 전혀 진척 안 돼 있고요. 한번 열 받으면 속도전으로 가니까 일단 지금 구상 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 대신 했으니까요. 답신을 sjy125dreamuse.com으로 예, 송 기자님 인터넷에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이기도 하지만 또 요 내용 가운데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냥 저기 어디 카페나 이런 데서 차 시켜놓고